제가 갔던 학교의 기숙사는 되게 미드에서 나올 만한 저택? 좀 항상 매일매일 수학여행 온 것 같은 그런 느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진짜 대박이었던 건 음식이 너무 맛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숙사에 대해서 썰을 풀어보려고 해요. 제가 기숙사 생활을 되게 오래 했었거든요. 그걸 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유학은 가고 싶은데 부모님이 꼭 한국에 있으셔야 하는 상황이어서 기숙사를 고민했던 사람이 계신가요? 저는 기숙사 생활을 너무 재밌게 했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학년까지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좀 비교도 해보고 어디가 제일 좋았는지, 환경은 어떤지. 처음 유학을 갔을 때는 중1이었어요. 그때는 태국에 있는 미국 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어린 나이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엄청 걱정을 하셨었어요. 근데 걱정한 거랑은 다르게 제일 좋았던 기숙사였습니다. 일단 그냥 처음으로 친구들과 항상 같이 붙어있다는 그 즐거움을 느끼게 해준 곳이고요. 좀 항상 매일매일 수학여행 온 것 같은 그런 느낌? 태국 학교는 엄청 큰 방에 침대가 한 8개 정도? 6개에서 8개 정도 있었는데 내 개인 방은 없지만 그때 당시는 친구들과 있는 시간이 더 재밌었어가지고 불만은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좋았어요. 계속 친구들이랑 붙어있을 수 있어가지고 좀 어색함을 빨리 풀었다고 해야 되나? 영어도 빨리 배웠고 맨날 제 방에만 박혀있고 그랬으면 아마도 친구들이랑 못 친해지고 힘들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서 더 다가가기가 쉬웠던 것 같고 태국 문화 덕분에 저는 첫 기숙사 생활을 쉽게 한 케이스인 것 같은데요. 저는 빨래하는 법도 몰랐고 요리하는 법도 몰랐고 그냥 아무것도 몰랐는데 태국은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좀 그런 분들이 항상 계셔가지고 아침에 학교에 나가면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빨래바구니를 가져가서 빨래를 하시고 저희가 학교 돌아오기 전까지 빨래를 계속 침대 위에 올려놓으세요. 바닥 청소도 해주시고 화장실 청소도 해주시고 어린 나이라 아무것도 못할 텐데 깨끗한 환경을 유지해주시는 감사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도 엄청 친절하시고 친하게 지냈던 걸로 기억해요. 의사소통은 서로 안 돼요. 그분들은 영어 못하고 저도 뭐 태국어 못하고 해가지고 큰 대화가 오고 가진 않는데 그냥 항상 웃으면서 짧게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정말 재밌었던 건 일주일에 한 번 주말에 무비나잇 같은 걸 해요. 그래서 1층에 오늘 이런 영화 볼 거니까 원하는 사람들은 내려와라. 이불을 가져가는 친구들도 있고 라면을 가져가는 친구들도 있고 팝콘을 가져가는 친구들도 있고 저희 방에 있는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그 전체 빌딩 전체에 있는 친구들과도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타이밍? 그래서 재밌었던 것 같고 학교에 수영장이 있었어요. 저희가 체육 시간에 한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수영 수업을 하는데 기숙사 사는 사람들한테는 주말에 수영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가드분 한 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태국이 워낙 덥다 보니까 수영 생각이 자주 나거든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진짜 대박이었던 건 음식이 너무 맛있었어요. 되게 뷔페식으로 나오고 좀 내가 원하는 거 고르고 시킬 수 있고 주말에는 이제 태국 애들이 알려줘요. 이런 메뉴가 있다. 먹어봐라. 해가지고 다 먹어보고 맛있는 거는 핸드폰에 적어가지고 뭐 이거 해달라 이거 해주세요 여쭤보고 주말에 그걸 아침에 먹으면서 행복했던 기억이 있어요. 극 초반 때는 제가 향신료랑 태국 음식도 거의 처음 먹어보기도 했고 잘 못 먹었어요. 그래서 점심에도 조금 먹고 기숙사 돌아와가지고 밤에 라면 먹고 계속 그렇게 한 몇 달을 사니까 살도 찌고 겨울방학 때 한국 갔을 때 엄마가 되게 놀라셨었는데 그 후로는 태국 음식에 적응을 해가지고 진짜 행복한 음식 시간을 보냈답니다. 처음 외국 가서 놀랐던 건 치즈 피자를 시켜주시는데 피자 위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토핑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치즈. 그래서 이게 뭐지? 먹었는데 짜기만 하고 좀 맛이 없었는데 지금 맛있게 먹는 것 같아요. 물론 하와이안이 제일 좋지만 아니 한국 피자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하와이안. 근데 제가 처음 먹었을 땐 진짜 이거 뭐지? 이거 진짜 피자가 이렇게 맛이 없던 건가? 이렇게 자주 생각했었죠. 또 저녁 시간에는 되게 건강한 간식들이 나왔어요. 태국이라 열대 과일이 너무 맛있잖아요.
그래서 막 파파야, 드래곤 프루트도 나오고 막 멜론 종류들 진짜 많이 나오고 바나나 브레드 나올 때도 너무 맛있고 제가 먹었던 과일들은 진짜 거기서 먹은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다시 생각해보니 살이 안 찔 수가 없었네요. 캐나다 기숙사는 제가 갔던 학교의 기숙사는 되게 역사가 깊은 미드에서 나올 만한 큰 낡은 저택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각자의 방을 쓸 수도 있고 2명 아니면 3명이랑 쉐어를 할 수 있었는데 저는 그때 당시 솔직히 작은 방을 쓰더라도 혼자 방을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다른 친구들과 썼었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너무 재밌지만 혼자 써보고 싶다. 그래서 혼자 쓰는 방을 얻은 건 아니었지만 운이 좋게 혼자 쓸 수 있는 방을 얻게 됩니다. 방 크기는 작았지만 되게 아늑하고 창문이 많아서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었어요. 창문이 많은 것에 일화가 하나 있는데 위니펙이 워낙 추운 곳이에요. 막 영하 40도 이렇게 떨어지는데 캐나다는 간식으로 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귤을 좋아해가지고 일단 많이는 가져왔는데 시원하게 먹고 싶은 거예요. 냉장고에 놔두기에는 너무 귀찮고 일단 제 방에 창문 앞에 놔둬봤어요. 근데 너무 시원한 거예요. 제 방에 비상계단이 있었는데 열고 혹시 밖에다가 놔두는 건 어떨까? 계단에 귤을 올려놔보는 건 어떨까? 해가지고 열고 놔뒀었는데 한 몇 시간 지나니까 귤이 얼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얼은 귤도 되게 맛있게 먹었었어요. 몇 개는 밖에 놔두고 몇 개는 안에 놔둬서 냉장된 귤과 냉동된 귤을 둘 다 맛있게 먹었답니다. 캐나다 오고 나서 엄마의 대단함을 느낀 게 빨래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가지고 주변 언니 친구들한테 많이 배우고 다 배웠을 때 빨래하는 게 너무 귀찮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또 3층에 사는데 빨래방은 지하 1층이에요. 제가 너무 무거운 바구니를 산 거예요. 그 무거운 바구니에 빨래도 자주 안 하니까 엄청 쌓여진 옷과 함께 막 들고 내려가는 거죠. 물론 더 자주 했으면 그렇게까지 바구니가 무겁지 않았을 텐데 또 이제 자주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바구니 자체가 무거우니까 내려가기 싫은 거죠. 그래서 항상 매년 고등학교는 4년인데 매년 지날 때마다 빨리 바구니 바꿔야지 해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저는 그 똑같은 빨래 바구니를 가지고 졸업을 했습니다. 급식이 나오긴 하지만 캐나다에 있는 기숙사에는 키친이 있었어가지고 요리를 해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막 라면도 막 처음 끓여보고 기숙사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한국 음식도 해먹고 중국 음식도 해먹고 여러 나라 음식을 해먹으면서 재밌게 식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캐나다는 영양사분들이 되게 신경을 써가지고 맛있게 밥을 해주시지만 제 타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시안 음식 밥이 좋아가지고 뭐 파스타도 좋긴 한데 항상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었었어가지고 태국이 많이 그리워졌었답니다. 근데 이제 가끔 가다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씩 갈비를 해주실 때가 있어요. 저녁으로 나오는데 갈비가 무제한으로 나와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갈비 나오는 날이다 하면 누구보다 먼저 가가지고 뜨끈뜨끈한 갈비 막 엄청 많이 올려가지고 폭식을 항상 했었어요. 위니펙이 워낙 한국 음식점이 없었어가지고 그때는 한 번 밖에 나가서 한국 음식을 먹는다? 그럼 진짜 난 배 터지게 먹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먹고 집 와서 소화제 먹고 항상 그거의 반복이었는데 학교 식당에 갈비가 나오는 날도 똑같았어요. 그냥 이게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날이니까 난 오늘 배 터지게 먹어야지 해가지고 많이 먹고 소화 안 돼가지고 약 먹고. 캐나다 기숙사는 라운지룸이 진짜 잘 돼 있었어요. 막 완전 당구, 탁구, 게임기 여러 종류 다 있고 진짜 한 몇 년간은 학교 끝나자마자 제 당구 메이트 친구와 함께 맨날 포켓볼 치고 1시간 치면 저녁 시간이 돼요. 그래가지고 뭐 저녁 먹고 여자 기숙사 돌아가고 돌아가서 스터디 타임 나와가지고 도서관 갔다가 돌아가고 그랬었답니다. 대학교 왔었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큰 느낌은 없었어요. 기숙사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거의 밖에서 친구 만나고, 또 제 기숙사가 학교 안에 있는 기숙사가 아니라 학교 밖에, 사실은 원래 호텔이었었는데 UT 기숙사로 개조된 그런 곳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뭐 백화점은 막 5분 거리인데 학교 제 패컬티 가는 데는 진짜 거의 한 걸어가면 막 40분 막 이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 나가면 친구들 만나고 공부까지 하고 돌아오면 밤. 그래서 많은 시간은 못 보냈었어요. 근데 또 좋은 점이라고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커퓨, 베드타임이 진짜 꼭 지켰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였거든요. 커퓨는 통금, 그래서 꼭 들어와야 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늦으면 절대 안 되고. 근데 그게 이제 말이 되는 게 부모님께서는 이 학교를 믿고 이 기숙사를 믿고 저희를 보낸 거기 때문에 그렇게 빡세지 않으면 부모님은 이 기숙사와 학교를 믿고 저희를 보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짜증났지만 이해는 합니다. 근데 대학교 와서는 그 자유를 얻었으니까 살짝 그냥 기숙사가 집이라는 생각은 크게 안 들었고 그냥 솔직히 말해서 큰 정이 없어요. 식당을 말하자면 식당은 맛있었어요. UT 안에 있는 기숙사들 중에 맛있는 식당을 가지고 있는 기숙사였고 뷔페 형식이고 자리도 깨끗하고 여러 가지 음식이 많았어요. 뭐 볶음밥이 엄청 유명했고 그 외에 뭐 피자도 있고 시리얼도 있고 아이스크림도 있고 그냥 진짜 뷔페? 맛있는 뷔페? 그래도 제가 그 기숙사에 들어가서 좋았던 점은 제가 알기로 다른 UT 기숙사들은 남자랑 여자 화장실을 쉐어하는 것도 있고 막 샤워 시간이 정해져 있나 이래요. 같은 샤워실인데 남자 샤워 시간은 이때, 여자 샤워 시간은 이때. 그냥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막 반지하인 곳도 엄청 많고 이게 워낙 UT가 오래된 건물이 많아가지고 UT 안에 칼리지들이 있어요. 그 칼리지에 소속되어 있으면 그 기숙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거죠. 이제 나 명성 좋은 칼리지에 붙으면 뭐 하나 기숙사가 이렇게 안 좋은데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유명하진 않지만 기숙사가 새 거다 이런 것도 있는 거고 근데 특이 케이스는 아키랑 엔지는 칼리지가 따로 없어서 그래서 저희는 체스트넛이라는 기숙사로 배정되게 됩니다. 저는 선택권이 없지만 오히려 잘된 케이스죠. 좋고 깨끗한 기숙사를 쓰게 되었으니까. 멀지만 대학교 기숙사는 빨래방이 있는데 코인 빨래방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사람이 많다 보니까 또 그 관리도 안 될 테고 그냥 코인으로 하는 게 답이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랑 제 룸메 친구는 뭐 빨래를 하는 동안 그 주변에 뭐 앉아서 공부를 한다던가 뭐 수다를 떤다던가 거의 그랬었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 저는 되게 만족하면서 살았거든요. 저는 너무 재밌었고 나중에 자취라는 옵션이 생기고 나서는 기숙사보다는 당연히 자취가 낫지만 이제 고등학교 중학생 때는 초이스가 없잖아요. 그때는 정말 저는 기숙사만한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학교가 가까우니까 준비 시간이 좀 줄어들어요. 다른 애들보다 늦게 일어나도 되고 아무리 늦게 일어난다고 해도 뭐 후딱 준비해서 바로 나가면 학교인데 더 재밌는 건 학교에서 보는 친구들이 학교 끝나고서도 같이 놀 수 있다는 그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숙사 생활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너무 어린 나이면 좀 못 어울리는 것 같기는 해요. 제가 태국에 살았을 때 1학년,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 친구가 있었는데 너무 어리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막 왕따를 당하던가 막 그런 건 아니었는데 자연스럽게 좀 외로운 상황이 됐다고 해야 되나요? 친구도 없고 그 친구 혼자서만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이제 그 친구는 태국인인데 사정이 있어가지고 기숙사에 들어온 거니까 오늘도 재밌게 보셨길 바라면서 또 이런 컨텐츠 보시고 싶으면 구독해주세요. 바이.